핫한 모빌리티 이슈 전해드립니다. 이슈 시간 안신혜 앵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혁지 PD입니다. 기아가 무려 25년 만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화성에 짓는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자동차 생산을 하는 공장은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아가 얼마 전에 작년이죠. 기아의 엠블럼도 바꾸고 그다음에 회사 사명도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로 바꿨었죠.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 비전 이런 것들을 공개할 때 PBV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었던 PBV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라고 합니다. PBV, 기아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죠. 자동차 산업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는 했는데요. 아직 이 용어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네. PBV는 Purpose Built Vehicle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구매자의 이용 목적에 맞춰서 제작한 맞춤형 자동차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예시를 들자면은 캠핑카도 일종의 PBV라고 할 수 있죠. 캠퍼의 니즈에 맞춰서 차량을 설계하고 제작하게 된 거니까요. 또 예를 들어 배송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배송을 목적으로 해서 최적화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도 뭐 PBV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시장이 급성장한 느낌이 드는 게요. 토요타도 진출을 선언했죠. GM도 진출을 선언했죠. 뭐 기아도 기아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완성차 업체들이 PBV 시장 진출을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대두된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일 때는 있잖아요. 그때는 특정 고객의 니즈를 맞춰서 차량을 생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두루두루 다 원하는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일반적인 차량을 생산을 했어요. 왜냐면은요, 이 자동차 자체가, 구조 자체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특정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설계를 바꾸거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두루두루 모두가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을 만들자라고 해서 제작을 했었던 건데,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차량의 구조가 되게 간단해졌어요. 네. 예. 그리고 차량의 근간이라고 하는 플랫폼 있잖아요. 플랫폼 같은 경우 EGF 플랫폼도 저희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그냥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전기차용 배터리를 가득 이렇게 실어놔요. 평평하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껍데기를 딱 올리면은 자동차 완성.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스케이트 플랫폼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껍데기, 한마디로 위에 올리는 껍데기를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제작하는 게 PB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차량의 변형이나 재설계 같은 것들이 조금 비교적 수월해졌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소비자의 니즈를 조금 더 신경 쓰게 된 겁니다. 맞아요. 벤츠가 공개했던 PBV 비전 어바네티, 토요타의 무인 자율주행차인 이 팔레트도 전형적인 자동차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데요. PD님, 오늘 주제가 또 기아잖아요. 기아의 PBV는 어떤 모습을 띨까요? 네, 그 기아가 얼마 전에 미래 전략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인베스터 데이를 가졌었죠. 이때 2025년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새롭게 짓는다고 하는 화성 공장에서 출시한 새로운 스케이트 플랫폼의 PBV를 양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 단계로는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조금 변형해서 PBV를 선보이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내연기관차를 그럼 그 중간 단계로 어떤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데 기아의 내연기관차, 모하비, 카니발 정도가 PBV가 될까요? 왠지 큼지막한 차로 해야지 뭐가 좀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레이입니다. 레이로 뭘 실 거지? 예, 근데 심지어 나와 있어요, 이 차는. 레이에 최근 나왔었던 1인승 배형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반적인 배는 이제 뒷좌석을 탈거하고 짐을 싣는 건데, 이 레이 배는 이 조수석까지 탈거를 해서 조수석까지 짐을 싣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차량이죠. 기존에 한국 GM에서 생산했었던 다마스나 라보가 단종이 되면서 사실 경상용차 부분에 있어서 모델이 레이 밴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사실 레이 자체가 승용차를 생각하고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다마스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가벼운데 좀 길쭉한 물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키. 그쵸. 스키나 아니면 뭐 우리 캠프 갈 때 텐트 같은 것도 되게 긴데 네. 싣잖아요. 그런 짐들을 싣는데 근데 그거 싣자고 포터를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아예 조수석을 빼고 좀 긴 짐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니즈를 반영한 것이 이제 레이의 1인승 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앵커님 5월에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5월에도 신형 PBB 모델을 하나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예, 택시 전용 모델입니다. 택시 전용 모델이요? 네. 아니, 기아의 택시 전용 모델이라 일단은 조금 지금 출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택시 모델이라고 하면 그냥 생각나는 게 황토색으로 생긴 그 뭐 소나타, 네. K5 이런 차들 생각나는데 어떤 모델이 채택되려나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꽃다만 토색이라고 해서 그 주황색이 있잖아요. 네. 예. 소나타랑 K5 오너분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우리 차랑 이미지 겹친다고. 그래서 지금은 소나타, 지금 현행 나오고 있는 소나타 DN8, 그다음에 K5 DL3 이 모델 같은 경우에 택시 모델 안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차는 이제 LF 소나타 기승용형으로 단종된 거 계속 택시로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기아는 K8 같은 경우 택시 모델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예 나오게 되는 택시 전용 모델은 얼마 전에 단종됐었던 1세대 니로 있잖아요. 니로를요? 네, 이 니로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스파이샷을 보니까요, 니로를 살짝 위로 잡아 당겼더라고요. 아, 네. 예, 아무래도 탑승객들한테 좀 쾌적한 탑승 공간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 변경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영국에는 사실 유명한 택시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가 블랙캡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차인데, 그 검은색으로 생겨서. 그쵸. 약간 빠듯하게 생긴 그 차 있잖아요. 이게 LEVC의 TX5라는 모델인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매주 언급되고 있는데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이거 인수해가지고 지금 차량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택시 모델 생각했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되게 오래된 세단 모델인데, 예, 토요타 크라운 컴포트라는 모델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도쿄올림픽 기준으로 해서 도요타에서 생산한 JPN 택시 이름 자체가 그 차를 택시 전용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델들 자체가 택시 전용으로 나온 PBB 모델로 볼 수 있고요. 기아가 이런 모델들을 많이 벤치마킹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언급해주신 모델을 좀 떠올려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좀 공간이 많이 남는 차들을 그렇죠.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로도 이제 위로 쭉 잡아 당겼다는 네, 잡아당긴 그런 거죠. 스파이샷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PBB라는 게 뭔지 대강은 좀 알 것 같습니다. 탑승객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준다 할까? 그리고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양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렇죠. 차의 모양도 생각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PD님이 보셨을 때 PBV 시장의 전망은 어떤가요?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기차로의 전환도 그렇지만은 사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로의 변환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공간의 활용성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동하고 있는 중에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뭐 PBB가 택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기업을 위한 상용 모델, 택시, 화물 운송용 등 상업적인 분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얼마나 유연하게 공간을 좀 창출하는 그런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느냐, 실력에 따라서 이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PBB 시장의 발달은 그런 전초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물결 흐름 속에서 절대 흐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슈 함께 하시면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매주 알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